나비드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밤 9시가 되면 늘 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유튜브 나비드 TV의 생방송 나비드의 그빛 내비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밝고 예쁜 빛 DJ 나비드입니다. 자, 2024년 3월 6일 현재 시각 9시 2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현재 70분 함께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 같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이야기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한국 영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거예요. 로고송 듣고 오실게요. 내 안에 빛 따라서 노래를 불러요. 밝고 예쁜 내 안에 빛 다시 찾아요. 나비드와 함께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요. 나비드와 함께 또 하루 살아갈 힘을 내봐요. 나비드와 함께 내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네. 지난주 결방을 했었어요. 2주 만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습니다. 혹독한 몸살 감기를 앓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휴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휴식도 취했지만 저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빛 시간을 먼저 앞서 꾸며 보겠습니다. 먼저 2월 26일에요. 제가 고모가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한 그 남동생 부부가 딸아이를 출산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를 보고 계속해서 웃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머리숱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저와는 달리 눈썹 숱도 엄청 많더라고요. 눈뜬 모습도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벌써부터 제가 또 저희 집이 웃는 일이 가득합니다. 또 지난주에는요, 외할머니의 묘를 개장을 해서 좋은 곳에 봉안당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픈 와중에 그 중요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래도 굉장히 흡족하고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참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13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평생 살아생전에 유지가 화장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가 힘이 없었던 발언권이 없었던 손녀였지만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또 할머니의 뜻을 이루게 해드렸습니다. 늦었지만요. 또 인스타그램에도 여러분들 많이 걱정하셨죠. 제가 소식을 또 올렸잖아요. 지인의 결혼식에서 또 축가를 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목도 안 나왔는데 회사에서도 극구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의리를 지키고자 뭐 딱 한 곡이니까요. 다행히 저는 저의 컨디션을 믿었는데 잘 나와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 2주 동안에 우리 사이에 공백이 좀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은요, 17회를 맞이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주제를 안내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과 또 팬클럽 나비더스 여러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은 사연을 올려주시는데요.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고 계시지만 매번 어려운 숙제를 좀 내드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괜히 좀 미안해질 때가 있어요. 시간 내서 방송 시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 매번 주제에 맞는 사연을 떠올리고 글을 쓰시는 게 얼마나 힘드실까 하고요. 사연을 자주 남겨주시는 팬 한 분께서는 사연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인생이 다 공개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자,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다양한 국가의 영화 중에서도 Made in Korea, 바로 대한민국의 영화를 중점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세계 영화 업계에서요, 대한민국이 주요 시장으로 손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의 반응을 통해 세계적 흥행을 점쳐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영화 개봉을 앞두고 해외 배우들이 홍보차 여러 나라 방문할 때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들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느 해외 감독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은 전 세계 영화 표준을 만드는 곳이다. 이렇게요. 한국은 수준 높은 콘텐츠들을 선보이면서 세계인의 호평을 이끌어내고 관객들 또한 영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캬, 자랑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 스크린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요새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즐기는 OTT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OTT라는 말 뉴스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이 OTT, 이게 Over the Top의 약자라고 해요. 영화나 드라마, 예능 같은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직접 영화관에 가는 인구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더라고요.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관에 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반대래요. 오히려 집에서 영화를 자주 보는 사람이 실제로 영화관에까지 가서 영화를 즐긴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영화라는 문화생활 얼마만큼 즐기면서 여러분 살고 계신지,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해지는 이 시각 9시 12분 현재 10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흥행 순위를 매길 때 각 나라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대요. 일본과 미국에서는 영화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집계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총 관객 수를 기준으로 흥행 순위를 매기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5명 중에 한 사람만 그 영화를 봐도 대박이라 그런데요. 과연 어떤 한국 영화들이 흥행 기록을 세웠는지, 자, 그 순위를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50위부터 26위까지의 순위를 한번 보시죠.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50위부터 26위. 50위 늑대 소년, 49위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48위 화려한 휴가, 47위 곡성, 46위 범죄 도시, 45위 은밀하게 위대하게, 44위 럭키, 43위 공조2, 42위 인천 상륙작전, 41위 내부자들, 42위 터널, 39위 마스터, 38위 베를린, 37위 1987, 36위 한산, 35위 써니, 34위 최종병기 활, 33위 밀정, 32위 히말라야, 31위 공조, 30위 디워, 29위 국가대표, 28위 과속 스캔들, 27위 백두산, 26위 수상한 그녀. 이 중에서요 26위를 기록한 영화 수상한 그녀는 2014년도에 개봉했어요. 누적 관객만 860만을 넘는 흥행을 거뒀습니다. 칠순을 맞이한 할머니가 어느 날 마법처럼 꽃다운 20살 젊디 젊은 모습으로 회춘하게 된 이야기인데요. 코미디를 바탕으로 그 사이사이에 로맨스, 가족, 또 음악, 또 여러 가지 색깔이 담겨 있어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젊은 관객들의 웃음 코드에 충실하면서도
나성에 가면 자, 이 노래랑 또 생각을 말아요 하얀 나비 등등 옛 노래를 통해 중장년층의 추억을 붙들어서요. 가족들이 함께 관람하기에 참 적절한 영화였습니다. 또 고부 갈등이나 노인 문제, 자녀 교육 등 현실적인 부분도 적절하게 담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25위부터 1위까지의 흥행 기록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25위부터 1위. 25위 해적, 24위 관상, 23위 설국열차, 22위 엑시트, 21위 검사외전, 20위 기생충, 19위 왕의 남자, 18위 범죄도시 3, 17위 괴물, 16위 해운대, 15위 변호인, 14위 부산행, 13위 택시 운전사, 12위 신과 함께, 11위 광해, 10위 범죄도시 2, 9위 암살, 8위 7번 방의 선물, 7위 도둑들, 6위 서울의 봄, 5위 베테랑, 4위 국제시장, 3위 신과 함께, 2위 극한 직업, 1위 명량. 이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몇 편이나 보셨을까요? 평소에 영화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도 명절이나 연휴가 되면 각 방송사의 편성표에는 특선 영화로 가득 채워 방영하니까 뭐 TV를 통해서 영화 보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122분 계시고요. 패트릭 전님, 그리고 부산갈매기님, 피터팬 대구님, 하리미님, 충주마운틴님, 이순기님, 초심으로 살자님, 안재성님, 그리고 크리스나님께서 소중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제가 한국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재밌게 즐겨봤던 또는 감명 깊게 남아있는 그런 영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오늘도 처음 보는 이름들 많이 계시네요. 이창수님 반갑습니다. 창한TV님 들어오셨네요. 미르님, 보리미소님 안녕하세요. 김명호님께서는요. 3편 빼고 다 보셨대요. 우와, 50위부터 1위까지 3편만 빼고 그러면 47편 보신 거죠? 우와, 대단하시다. 여러분은 몇 편 보셨습니까? 뭐 아무래도 10위권에 있는 것들은 많이들 보셨을 테고요. 최근에 개봉한 서울의 봄이 10위권에 딱 등재가 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계속해서 이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파묘라는 영화도 조짐이 좋아요. 계속해서 이 순위가 바뀌는 이걸 관전 포인트로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트릭 전님께서요. 연말 대상 분위기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이 그런가요? 곰돌이 여우님께서 늦었다고 하셨는데요. 늦지 않으셨어요. 비록 9시 27분이지만요. 아직 3곡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2곡 했나요? 몇 곡 했죠? 3곡. 네, 3곡 했대요. 나비드님의 방송은 먼 곳 독일에서의 생활의 하나의 기다림입니다. 라고 채은박님께서요. 지금 이 시각 독일에서 시청하고 계시나 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먼 곳에서 이렇게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실 한국 시각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챙겨봐 주시는 그 성의에 정말 따뜻한 뭉클한 그런 감동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오늘 시작부터 아무래도 한 주간 결방이 있었던 만큼 저의 건강에 대한 이슈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요. 목소리 들으셔서 알겠지만 아직은 네, 감기가 몸살이 다 낫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게 마지막에 코감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는 조금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요. 예, 저는 여러분들 만나뵐 생각에 오늘 아침부터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컨디션 괜찮아 보이죠? 예. 그리고 이 코맹맹이일 때 소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것 또한 좋다, 즐기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콧소리가 아니니만큼 오늘 나비드의 콧소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독일에서 대단하시다고 우리 나비더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바로님 그리고 헬로님 반갑습니다. 헬로님께서 제 단발머리 멋지다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조금 기장이 길었죠? 네, 휴식하면서 머리만 길었나 봐요. 조만간 다듬어야 되겠어요. 훈재은님, 양이 아빠님, 제임스 본드님 반갑습니다. 또 다른 추억님께서도 4-5편 빼고 다 보셨다고요? 와, 다들 문화생활 엄청 열심히 하셨군요. 저보다 더 많이 보셨네요. 레오나드로 비카프리오님께서도 다 보셨다고요? 우와,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창수님께서 태극기 휘날리며가 안 들어가는군요 하셨는데요. 맞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들이 50위권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 100위 안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요? 노을진바다님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또 제식박님께서요. 미인이라고 저를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방님께서도요. 우주 최강 미인 외계인 포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외계인 안 보셨잖아요. 외계인이 더 예쁘면 어떡하려 그래요. 그래도 네,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자꾸 콧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또 전국 건설기계 연합회 대전 브루스님께서요. 멋진 방송, 멋진 배경 최고입니다. 언제나 응원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응원 달달하게 받아서 이 방송 힘차게 계속 이끌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 그 빛 시간 준비되어 있어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로고송 듣고 올게요. 심심하고 따분한가요? 아니면 하루가 힘들었나요? 그럴 땐 나비드와 함께해요. 세상 사는 얘기 모두 여기 있죠. 포근히 감싸드려요.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그대 안의 빛 나비드입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한국 영화라 그러면 특별하게 기억 남는 영화보다는 어릴 적 동네에 있던 영화관에 영화 포스터 대신 걸리곤 했던 큰 그림들이 생각납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영화관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는 영화관에 홍보용 포스터가 아닌 영화 속 배우들의 모습을 그린 화가들의 그림들이 영화관 외벽을 장식했죠. 그 그림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였기에 영화관 앞을 자주 지나다니던 저는 상영 영화가 바뀌고 그림이 바뀔 때면 눈을 떼지 못하고 구경을 하곤 했어요. 외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대문짝만하게 큰 그림을 사람이 그렸다는 사실이 어린 나이에는 신기하기도 했고요.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때론 잘 그리지 못하는 화가의 손을 거쳐 탄생한 그림이 걸릴 때는 배우의 얼굴이나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워서 낄끼거리며 지나가기도 했었네요.
그리고 그 영화관 그림을 작업하시는 분이었던지 몰라도 집 근처 골목에 영화관 간판을 그리는 그 화가의 작업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에 위치한 작업실에 작은 창문이 있어서 골목에서 놀다가도 창문 앞에 쪼그려 앉아서 몰래 그림 구경을 하곤 했네요. 바닥부터 천정까지 닿을 만큼의 큰 사이즈 화폭의 그림을 완성하려고 사다리 타고 작업하던 그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점점 색이 입혀지고 완성되는 그림을 보는 재미에 또 영화관 걸리기 전에 제일 먼저 그림을 보았다는 그 만족감에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그 풍경과 모습들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만 제 어린 시절 추억의 한켠에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네요 하셨습니다. 베리킴님의 사연이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간판을 그리거나 그 만드는 영화 간판 화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 비하하는 말로 간판장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197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영화와 함께 절정을 이루었던 직업입니다. 그 시절 영화 간판은 공짜로 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의 하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 실사 간판이 생기기 시작하고 현재는 사라진 직업이 되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제가 앞서 저의 근황을 얘기할 때 이 꽃 얘기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보이시나요? 후리지아 꽃이에요. 어제 저희 스튜디오 앞으로 봄 향기를 가득 담은 후리지아 꽃을 누군가가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카드까지 써주셨어요. 봄을 알리는 후리지아 향기가 나비드님 스튜디오에 가득하고 2024년 새로운 희망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빨리 이 당사자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후리지아 꽃을 정말로 이 아픈 와중에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그 화분을 놓고 그냥 다른 걸 계산했었는데 어떻게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후리지아 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억님께서도 제 건강을 염려해 주시는 의미로 배도라지청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뜻한 물에 잘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 방송 함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2012년에 개봉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부제가 있었죠. 최민식, 하정우 배우가 주연을 했어요.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 원곡은 함중아의 양키스가 불렀는데요. 이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이 유명한 명대사들이 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리고 또 그 대사 있잖아요. 내가 임마, 너가 서정이랑 임마 어제도 어이 같이 밥 먹고 어이 사우나 같이 가고 어이 뭐 이런 거 있죠. 네, 참 영화들마다 명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나는 명대사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오나드로 비카프리오님께서 써주셨네요. 요즘은 천만 관객 영화도 많고 재밌고 감명 깊은 영화들도 많지만요. 저는 오래전에 보았던 한국 영화 중에 이장호의 외인구단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현세 원작의 만화 공포의 외인구단을 이장호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이에요. OST는 정수라님께서 부르셨는데요. 난 너에게 이 가사에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두 소절은 모든 청소년들을 뒤집어 놨죠. 외인구단은 86년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개봉한 영화로 저는 3번을 봤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친구들과는 말이 안 통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영화를 봤고 서로가 까치이고 엄지이기를 바라던 그 꿈 많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다소 위험한 가사라고 해주셨네요. 사랑 때문에 위험한가요? 그 당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겠다라는
무모하면서도 용감하고 한편으로는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소년 시절 충격적일 정도로 인상적이었던 가사를 이제는 나비드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성공나무되기님 사연 좋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어서 더욱 빛나는 이 시간 나비드의 급인 내비치입니다. 세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재성님의 사연입니다. 내 생에 잊지 못할 한국 영화는 2014년 8월 2일에 본 명량이었습니다. 제 SNS에도 명량을 보고 짤막한 글을 남긴 기록이 있네요. 아내와 딸아이는 우리 둘을 버리고 처가인 부산으로 휴가를 갔다고 적어둔 걸 보니 아들하고 둘이서만 봤나 봅니다. 아들은 저로 인해 영화관으로 끌려가다시피 해서 명량을 2번이나 관람했대요. 당시 영화 포스터와 함께 글을 남기셨던 SNS 사진도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쓰셨어요. 나라는 그를 버렸지만 이순신 장군은 백성을 구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외선 330여 척을 물리친 대승 조선을 구한 영웅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렇게요. 맞아요. 1위였죠. 명량. 여러분들 다들 명량 보셨습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영화였습니다. 제가 앞서 이 프리지아 꽃 선물해 주신 분 찾았는데 문혜경님께서 보내주셨군요. 저의 키다리 아저씨. 아저씨는 아니시지만 그 커다란 마음을 저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피지 않아서 한참 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후각이 조금 마비가 됐지만 조만간 후리지아 꽃을 만끽하겠습니다. 이 향기를 만끽할게요. 키다리 언니 감사해요. 자 하리미님께서 하리미님께서 900원이라는 전례 없는 숫자로 후원해 주셨는데요. 아까 보니까 하리미님께서 내일이 건강검진이셔가지고 지금 물만 드시고 계시나 봅니다. 타자 칠 힘이 없으시다고 아까 제가 언뜻 보았는데 맞습니까? 어떡해요. 제가 앞서 건강검진을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각 모쪼록 평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장인가요? 그렇다면 화장실 곁에서 계셔야 될 텐데요. 자, 네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진우 아리스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저는 가족이랑 처음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심은경, 남은희 주연의 영화 수상한 그녀입니다. 처음 본 한국 영화가 아니라 가족이랑 함께 본 첫 영화래요.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스럽게 본 영화는 국제시장입니다. 이 영화에 흘러나왔던 노래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노래를 신청합니다. 바로 한 가수의 무명을 탈주시킨 노래이자 단기간에 대박이 난 신기록이 있다는 바로 그 노래. 서른도 선생님의 잃어버린 30년 청한다고 하셨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서른도 선생님의 노래였습니다. 잃어버린 30년. 진우 아리스님께서 3일 만인가 초대박 친 노래라고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는 기네스 그 신기록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 기록이 여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죠.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서른도 선생님과 각별한 또 친분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후배들이 부를 때 성에 앉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부른 노래도 아마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지만 열심히 불러보았습니다. 제임스 본드님께서 주전자로 박자 맞추던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옛날에 이런 노래 나오면 쿵짜라 쿵짜 이렇게 밥상을 젓가락으로 내리치던 그렇게 하면 또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는데요. 저는 하리미 회장님 화팅이라고 파이팅 넘치게 부산갈매기님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일 건강검진 잘 받으세요.
노을진 바다님께서 서른도 선생님이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 나비드님이 부른 노래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5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시 버클리님의 사연이에요. 저에게 있어 최고의 한국 영화는 1993년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입니다. 소리의 완성을 위해서 딸 송화의 눈을 멀게 해 소리에 한을 심어주려는 아버지의 그 집착,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승화시켜서 소리로 한을 풀어내는 이 장면은 실로 대단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비드님도 이념, 종교, 지역, 인종을 넘어서는 득음의 경지를 이루소서 이렇게 빌어주셨습니다. 네, 꼭 득음의 경지에 오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사연 함께 이어 들려드릴게요. 라비제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영애 유지태 배우 주연의 영화 봄날은 간다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에 대한 남자의 애절함과 상반되는 여자의 냉소적인 모습이 기억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가 유명하죠. 영화 봄날은 간다는 우연히 찾아온 사랑을 담았는데요. 사연자님께서 아내분 처음 만나셨을 때랑 이 봄날은 간다의 접점이 떠오르셨나 봐요. 갑자기 이 아내분과의 첫 만남 스토리를 글로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아내를 처음 봤을 때가 1987년도 중3 때 고등학교 연합고사를 끝낸 겨울이었습니다. 3대3 미팅을 하고 난 후 거리에서였는데요. 이 3명 중에 한 여자아이가 동네 언니라면서 소개를 시켜줬고 인사를 건넸는데 와우, 첫눈에 반할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딱 봐도 무용을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걸 기대하면서 미팅했던 여자아이들이랑도 점점 거리를 두었습니다. 얘들아, 그땐 좀 미안했다. 이렇게 사과도 덧붙여 주셨어요. 군 제대 후 대학에 복학하면서도 계속 찾았지만 보이질 않다가 1998년 그 거리 근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와, 영화 같다, 그죠? 2살 연상이라 저에게 잘해주는 누나였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청곡으로 김학래의 슬픔의 심로 청하셨습니다. 제3회 대학가요제 대상을 받으셨죠? 김학래 선배님. 나비드는 31회니까요. 한참 선배이십니다. 7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정희희망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난생 처음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는 1978년도에 개봉한 난중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애국심이 넘치십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이 영화는 당시에는 역대급 대작이었어요.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을 수상했다고 하네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봐서인지 기억나는 건 거북선이 외선과 부딪히는 장면뿐이네요. 공교롭게도 제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본 한국 영화도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2분이 넘는 쿠키 영상이 나와서 왠지 뿌듯한 마음으로 텅 빈 극장에서 혼자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감명 깊게 듣던 OST는 단연 1976년에 개봉한 만화영화 로보트 태권브이의 주제가입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명곡이죠. 또 최근에 자주 들었던 OST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헤어질 결심의 모티브가 되었다 그러는 정훈이님의 안개입니다. 이 곡은 1967년 안개라는 동명의 흑백 영화 주제곡이기도 했어요. 당시 정훈이님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데뷔 55년 만에 영화 헤어질 결심의 주제곡으로 리메이크돼서 송창식님과 듀엣으로 다시 부르게 되신 거죠. 저의 신청곡은 로보트 태권브이를 하려다가 나비드님께서 무리이실까봐 정훈이님의 안개로 바꾸겠습니다. 나비드님이 부르시면 어떨까 무척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어떠실지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가끔은요, 영화보다 영화 음악이 더 오래 기억 남는 것 같습니다. 또 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포스터의 장면이나 영화의 명대사가 뇌리에 강하게 박히기도 하거든요. 자, 이 명대사 혹시 아시죠?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영화 친구에서 담임 선생 역을 맡은 배우 김광규님의 대사입니다. 학생 인권이 바닥이었던 5공화국 정권 당시 학생을 체벌하는 폭력 교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또 이거 말고 명대사 뭐가 있었나요? 친구에서 네가 가라 하와이 또 있었죠. 또 내는 네 시다바리가 이거죠. 있었죠. 욕하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 명대사 시다바리가 그죠. 또 고마해라 마이 무다이가 그죠. 마이해라 이게 고마해라가 나중에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영화의 명대사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실시간 채팅으로 명대사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써 주세요. 또 유명한 명장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어렸을 때 봤던 이 포스터가 기억이 납니다. 보이시나요? 어떤 영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안성기 박중훈 주연의 영화입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바로 이 장면도 명장면에 속합니다. 1999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에는 수록곡 또한 영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커버송 이 영화에 나왔던 곡입니다.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나비드의 음성으로 만나보시죠. 이 곡은 탈옥수 지강원과 관련된 음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을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지강원은 인질극을 벌이면서 비지스 홀리데이를 틀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경찰이 틀어준 곡은 아뿔싸 스콜피언즈의 홀리데이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됩니다. 죽기 직전에 듣고 싶었던 그 마지막 음악조차도 경찰이 오인해서 다른 음악으로 들어주다니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로 제가 기대했던 퀴즈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명대사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네, 이거 어디서 나오는 명대사인지 아시가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네, 별들의 고향에서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자, 그리고 야야야 그림자 넘어왔어 조심하라우. 이게 어디서 나왔죠? JSA 공동경비구역에 나왔던 명대사입니다.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네, 어디서 나오는 대사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달콤한 인생에서 나온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네, 어디서 나왔을까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님이 쳤던 대사입니다. 또 최근 영화 이거 있었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극한 직업. 또 여러분 맞춰보세요. 멋이 중한디 멋이 중하냐고. 미끼를 확 물어본 것이요. 네, 어디서 나왔을까요? 맞아요. 영화 곡성입니다. 또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자, 베테랑 영화에서 나왔죠. 베테랑에서 이 대사도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네. 황정민님께서 경찰의 그 공을 세우시면서 그런 대사를 쳤었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던 김혜수님의 명대사는 어디에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타짜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성대 나온 여잔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살살해 이렇게 했던 명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남겨주신 영화 속 명대사들이 있는데요. 철민리 님께서요. 후원과 함께 질문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나비드 님께서 최근에 보셨거나 기억나는 한국 영화 뭐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들 다 기억에 남고 또 많이 보았지만 최근에 집에서 특선 영화로 다시 한번 보았던 범죄도시 시리즈물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가슴 뻥 뚫리는 그런 감정이 들었고요. 또 오래전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가족이라는 영화인데요. 배우 수혜님 그리고 주연님이 주연으로 찍으셨던 바로 그 영화입니다. 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인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내용은 잘 기억 안 나지만 영화 극장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OST였던 너에게로 또다시를 들을 때마다 이 감정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영화라는 게 좀 신기합니다. 2시간 남짓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영화를 봤나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음악은 3, 4분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들어본 적이 있었던 곡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단 말이죠. 저만 그러나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영화 명대사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피터팬 대고님께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셨습니다. 극 중에 누가 하셨죠? 이병헌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사죠. 또 다른 추억님께서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 어디서 나왔었죠? 궁금하네요. 맞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뭔가 베테랑 같은 그런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제식팡님께서 나 떨고 있냐 하셨는데요. 이것도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저는 왜 명대사를 알겠지만 영화를 모르겠죠?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채팅창으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남봉꾼님께서 나비드님 처음으로 채팅하네요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리키 파울러 주님께서도 반가워요. 자, 아까 문혜경님께서 써주신 것도 있었어요. 어릴 적에 신영균, 문희 아역 배우 김정은 주연의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할머니랑 엄마랑 보고 많이 울었던 생각 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 분 다 제 곁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족과 함께 봤던 그런 추억도 이 한국 영화에 많이 묻어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 마운틴님께서 천장지구의 노래를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커버송으로 만나고 싶다고 또 청해 주셨습니다. 나 떨고 있냐? 이게 모래시계 였군요. 드라마잖아요. 우리 지금 한국 영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 영화랑 드라마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곡을 쫙 추리는데 간혹 이렇게 드라마 OST가 자꾸 껴질라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우리 드라마 OST 엮어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최초 영화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개봉하고 상영한 김도상 감독의 의리적 구토가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라고 합니다. 개봉 당시 입장료가요, 여러분. 우와, 특등석이 1원 50전이래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당시 설렁탕 한 그릇이 10전이었대요, 여러분. 10전의 설렁탕인데 1원 50전이 특등석. 1등석이 1원, 2등석 60전, 3등석이 40전. 설렁탕 4그릇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3등석. 와, 근데도 그 당시에 흥행이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영화를 기념해서 10월 27일이 영화의 날이 되었던 거죠.
자, 1960년대는요, 흔히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968년도 관객 수가요, 여러분, 1억 7천만 명을 상회했대요. 1인당 1년에 영화를 관람한 횟수가 6회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통계를 능가하는 수치예요. 와, 가히 영화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어느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1960년대에 김기영 감독의 하녀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아저씨는 삶은 달걀 좋아하우? 이렇게 삶은 달걀이 왜 안 되죠? 네. 자,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자, 신상욱 감독의 영화 1961년도 영화였습니다. 또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도 61년도에 또 상영을 했네요. 이들 영화는 당대 관객의 환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국 영화사의 중요한 작품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영화들 정말 해외 유수한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 이루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19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하기도 했죠. 또 그보다 앞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박쥐, 또 최근에 헤어질 결심도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달라진 한국 영화의 위상에 같은 한국인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피터팬 대구님, 영국 신사님, 김굽다 블렌넘님, 주현님, 안재성님, TRH님, 송영덕님, 철민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한국 영화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인간의 복잡한 감정에서 특정한 메시지를 찾아 2-3시간 분량의 생생한 영상으로 담아내는 영화. 시청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화. 특히나 한국 영화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야겠다. 이런 결론 지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사연 말고도 혹시 같이 나눌 이야기들, 일상 있으면 들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팬카페 통해서 나비더스님들의 반가운 근황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좀 나눠볼게요. 또 다른 추억님께서는요. 3월부터 유치원 겸 어린이집 등하원 차량 운행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몇 주 전에 갑작스러운 통보로 일을 그만두시게 되었다고 이별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요. 아쉬움도 잠시네요.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기운 내셔서 화이팅 하십시오. 건강 잃지 마세요. 느린시계님께서는요. 올해부터는 나를 찾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노인 심리상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취업의 목적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또 배우고자 하는 열망 앞에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시작하시는 공부 잘 마치시길 바라면서 나비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알려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3월이란 새로운 달을 맞이함과 동시에 첫날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애국심 넘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다음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 우리들 살면서 애국심이 막 넘쳐 흐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또 해외에서 역량을 떨치는 스포츠 선수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처럼 K-문화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요즘도 그렇게나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애국심이 언제 넘치는지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십시오. 어디로 남겨주시냐면요.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네이버 나비드 팬카페 나비더스 들어오셔서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공지 올리면 그 창 밑에 댓글로 또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또 사연 말고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할 일, 속상한 일, 뭐 함께 위로받고 싶은 혹은 나누고 싶은 모든 일상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조인구님께서 나비드님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 같은 향의 아우라가 느껴져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나비드 가족과 다 같이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언제나 저는 이 자리에 있고요. 나비더스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늘 그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 결방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실시간 채팅이 조금 허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끝곡으로 라디오 스타의 OST 비와 당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나빗한 밤 보내십시오. 돌아오는 수요일에 만나요. 나비드 TV